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제가 11월 3일 날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자율주행차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할 건 이제 전장 부품, 나머지 부분들 다 하겠습니다. 꼭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안 된 기업도 안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뭐 배터리도 한번 공부도 해봤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고, 요번에 배우는 건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배웠다면 지금은 약간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자동차. 예, 자동차 회사들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뭐 부품들 만드는 기업들을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사실 기업 소개보다는 오늘은 이제 그 자동차 배터리 이 만드는 기업들은 따로 있지만 그걸 가져다가 조립도 하고, 예, 자동차에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좀 자동차 부품 그쪽에 대한, 그러니까 전동화 부품에 대한 한번 공부를 좀 오늘은 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사실 제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죄송하지만 항상 준비할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해가지고 나름대로 진짜 시간 쪼개서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천천히, 뭐 속도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더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좀 속도가 늦더라도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상 요청해 주시는 게 뭐 로봇이나 많이 있어요. 뭐 로봇 AI도 해달라, 바이오도 해달라, 진짜 많은데 뭐 하긴 하는데 항상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예. 저도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자료 만드는 게 사실은 말로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도 어느덧 6번째 시간이고, 오늘 할 거는 일단 이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한번 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변했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장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연기관차, 여기서 지금 바뀌죠. 배터리차, 그 다음에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현대모비스에서는 요거 이제 모빌리티,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넥티비티 같은, 우리 한번 배웠던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MCA라고 여기서 좀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빌리티는 그 말대로 뭐 이동, 그 다음에 E는 전동화, C는 연결, 그 다음에 A,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율주행 쪽이죠. 오토노머스. 예. 근데 저런 것들로 바뀔 때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내연기관일 때 이제 요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다면, 여기서 모빌리티는 요 정도. 전동화가 꽤 커요. 전동화 쪽이.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거 다 합치면 거의 2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되는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저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렇게 변할 때 잘 적응하는 기업, 여기에 잘 대처하는 기업은 이 부가가치랑 같이 갈 수가 있고, 이걸 못하는 기업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이자 기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큰 변화를 겪을 때는 그 안에서 기업들도 변화가 심해집니다. 망하는 기업은 나오고요. 거기서 그걸 가져가는 기업은 더 점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뭐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을 딱 보면 약한 동물은 잡아먹히고, 예, 살아남은 강자는 더 성장하고. 그게 꼭 동물의 세계는 아닙니다. 예, 이 기업들 간도 마찬가지죠.
피 터지는 전쟁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통합 아키텍처 이렇게 복잡해요. 이슈가 이렇게 많아요. 이슈 우리 저번에 배웠던 그 각각의 이런 반도체들이 저렇게 많으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무선 업데이트 어떻게 해요? 이 만든 회사가 다 달라요. 그럼 여기서 무선 업데이트 또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 들고 가서 정비소 가서 하고 와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테슬라는 이거를 세 개로 줄여가지고 테슬라 업데이트 딱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에 차고에서.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분산 제어 방식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슈가 거의 많이 줄어들고 중앙 제어로 바뀌면서 그 옆에 이제 고성 컴퓨팅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안에가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첫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전동화 부품만 따로 떼온 거고 이게 밸류체인이고 각각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공부를 또 해보시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들도 워낙 좀 뭐 많긴 하죠. 많긴 하지만 뭐 이쪽에 제 얼굴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시죠? 조금만 제가 옮겨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여기가 LED 램프, 뭐 SL도 있고 세코닉스도 있고 전자부품, MLCC, MCU. 우리 뭐 MCU는 공부해봤죠. 그리고 리드 프레임도 해봤고 플립칩 BGA, 뭐 MLCC, 또 파워 일렉트릭. 예. 옛날에 내연기관의 엔진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죠. 여기에 뭐 배터리 관리, 배터리 모듈, 뭐 BSA, 배터리 케이스, 구동 모터, 구동 모터코, EV 릴레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은 조금 어떤 것들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배터리와 관련된 쪽. 예. 그리고 기업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뭐 기업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각 기업 이제 어느 밸류 체인이 있는지 그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봤던 그림인데 저번에 우리가 이제 요 PE 시스템 한번 LG전자 공부할 때 저번에 2주 전인가요? LG전자 한번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설명할 때 그때 요거 한번 알려드렸죠. PE 시스템이 뭔지. 굉장히 인버터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할 건 요쪽이에요. 요쪽. 배터리 시스템에서 요 앞쪽에 있는 거. 실제 배터리와 그 배터리를 관리하는 모듈. 예.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게 요 배터리 시스템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LG 엔솔에서 뭐 배터리 하나 딱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그 뭐라 그러죠? 예. 자동차 하나 딱 탑재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예, 그 배터리를 모아서 저렇게 조립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원 장치나 이런 거 다 꽂아가지고 모터나 인버터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가 BSA예요. 예, 이게 그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배터리 셀 있잖아요. 하나하나. 요거를 이제 16개를 일단 모아요. 모으면 이렇게 중간에 모듈 있죠. 요게 하나입니다. 모듈 하나가 돼요. 16개죠, 셀이. 예. 그 다음에 저 모듈을 또 10개를 모아요. 그럼 팩이 돼요, 팩. 아주 큰 박스에 팩이 한 개 됩니다. 이 팩 보통 이건 꼭 10개, 6개라고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뭐 기업마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한 6개를 팩을 딱 합친 다음에 BMS, 이제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옆에 하나 딱 붙여줘요. 그러면 요게 딱 됩니다. 배터리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배터리 팩에다가 저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최종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동차 부품회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를 담당하는 거는 자동차 부품사가 합니다. 예. IT에서가 하는 게 아니라 차 부품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 GMP란 플랫폼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나왔고 아이오닉 바이크가 EV6에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데 누적 판매가 지금 30만 대 일단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1회 충전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그 고전압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80%까지 충전할 때 20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전력 충전구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퀴가 있고, 여기 플랫폼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위에 뚜껑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있는 게 배터리. BSA가 배터리, 아까 시스템, 그거를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밑에 까는 거죠. 배터리 전체를. 그 다음에 앞뒤로 모터가 달려요. 전륜 모터, 후륜 모터. 저 모터를 움직이는 거죠. 배터리 이 전기 에너지로. 예. ICCU는 뭐 다음 페이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M은 뭐냐면은 이 GMP 플랫폼 다음은 이 M 플랫폼이에요. 요거 다음. 그래서 표준 모듈 지금 뭐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소형차만 적용되던 거를 이제 대형차, 그러니까 어느 차에도 다 적용할 수 있게 모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 대비해서도 주행거리가 한 50% 이상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훨씬 이제 주행거리가 이게 70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무선 업데이트도 기본화돼요. 이게 25년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이제 현대차 그룹에 저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25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담당하는 회사는 이제 현대모비스죠. 예. 그래서 이 GMP에서 이 M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 25년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BMS는 아까 배터리 팩을 다 모은 다음에 저 BMS를 옆에 붙여줘야 돼요. 왜 필요하냐면 배터리 저 셀을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전류, 전압, 온도를 실시간으로 센싱을 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배터리 팩도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장치예요, 배터리가. 저건 반드시 필요해요, BMS. 요걸 하는 회사가 SL이에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자동차 부품사 SL이 요거를 현대차구로, 현대모비스랑 SL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ICCU는 이거 현대모비스가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리콜한 걸로, 그때 리콜이었나요? 무선 업데이트로 아마 그거를 해결한다고는 아까 그때 기사를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ICCU는 통합 충전 제어 부품입니다. 예. 그래서 차량 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막 전선도 많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우리가 충전할 때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좀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죠. 여기 ICCU, 예, 이쪽에 모터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ICCU가 어쨌든 이제 결함이 좀 일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게 뭐 요 안에 뭐 인버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충전을 할 수 있는, 뭐 직류를 교류로 바꾸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한 번에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런 부품인데 자동차 내부 공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죠. 이 플랫폼이 들어가니까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요건 하는 거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SA라고 아까 그 배터리 이제 그 팩을 모아놓은 거, 그걸 말씀드렸는데, 배터리 셀이 아까 16개가 모듈 하나라 그랬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터리 이게 모듈화 해가지고 이게 합쳐놓은 거죠. 예. 요게 배터리 모듈이고,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터리 셀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각각 셀이 있잖아요. 셀이 16개 들어가잖아요. 그 셀을 각각 하나하나씩 전류나 전압, 온도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을 또 붙입니다. 효율을 높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 회사가 덕양산업하고 성우하이텍하고 서현이하고 있어요. 요 기업들이 일단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 부품을 우리가 볼 때도 전동화 부품 회사를 봐야지, 내연기관만 하는 회사는 이제 안 되죠. 사양산업인데.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도 살아남을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사도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고요. 저런 이제 배터리 비즈니스나 전동화 비즈니스에 연관이 돼 있고 그게 매출 비중이 높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밸류 체인을 좀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 기업들이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BSA예요. 이 BSA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배터리 모듈 있죠. 요거를 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팩으로 만든 다음에 그 팩에다가 BMS를 붙여요. 그래서 보면 BMS에다가 냉각팬 붙이고 전원 차단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조립을 해요. 예, 그래서 저 하나가 이제 BSA. 요게 BSA 이게 덩어리 큰 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자동차 플랫폼이에요, 실제 요게. 저게 이제 작동했을 때 이제 모습을 그래픽화한 건데 저 안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도 예측을 하고 충전 상태도 제대로 되는지 진단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출된 에너지를 저기 모터에 공급하는 거죠. 요걸 하는 회사가 원래 현대모비스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외주도 줬죠. 그래서 덕양산업, 성우하이텍, 서현리와 MVH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또 요 사업을 또 이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혼자 하진 않아요. 이렇게 물량을 또 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PA는 뭐냐면 한마디로 여기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있죠, 저거. 예. 이 뚜껑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배터리를 보호하는, 배터리 저거 이걸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최종 케이스다. 예. 이제 뚜껑 덮는다. 예. 차량의 이제 바닥면에도 설치가 되고, 요걸 하는 회사는 성우하이텍하고 화신이 요거를 일단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그 배터리와 부품과 관련된 하나의 비즈니스고, 2차 전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2차 전지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사가 이걸 조립을 해서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사 사이의 중간 역할이죠. 예. 자동차에 완제품에 탑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거라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잘 나왔던 자료인데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BSA 이게 밸류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 좀 진출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번 말씀드리면, BSA 아까 뭔지 배우셨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하고 폭스바겐에 공급하고요. SL은 BMS입니다. 그래서 기아에, 덕양산업은 BMA랑 BSA, 현대차, 폭스바겐. 화신은 BPC, 아까 케이스, 요걸 이제 현대모비스에, 성우하이텍은 BMA. 성우하이텍이 좀 되게 많이 하죠. 이것저것. BMA, BSA, BPC 요 세 개를 현대모비스하고 GM 쪽에, 서현이아는 BMA, MVH 코리아는 BSA를 현대모비스. 그래서 고객사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옆에 보면 단가가 차이가 좀 심하죠. BMS는 이제 SL이 하는 건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12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근데 BSA가 엄청 비싸죠. 왜냐하면 배터리 값까지 다 포함돼서 그래요. 그 안에 배터리까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게 무조건 뭐 저게 1천만 원 고정된 건 아닙니다. 뭐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BSA는 1천만 원 정도의 단가가 붙고, BPC는 케이스고 저게 이제 60에서 80만 원. BMI가 그래도 BSA 말고는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왜? 배터리가 거기도 일부 이제 들어가서 조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BMA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구동 모터 있죠. 모터가 한 100만 원. 센터 그릴은 이제 가운데 차에 센터 그릴 있죠. 예. 요거 그릴에 보통 LED 요즘에 많이 넣는데 그게 50만 원.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저거를 아마 SL이 할 거예요. 센터 그릴이나 디지털 미러 같은 경우. 요거 30만 원. 사이드 바디 컨트롤. 옆에 이제 문이 있죠. 옆에 측면. 그거 컨트롤. 요것도 아마 SL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가가 나와 있고, 글로벌 수주 현황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BSA로 5조 이상의 수주를 따냈죠. 폭스바겐. HL 만도는 뭐 요건 아니지만 ADAS, 그래서 루시드 에어 멕시코 쪽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성우하이텍은 그 자동차 차체 있죠. 요거를 GM 쪽에 수주를 따냈고, 한온 시스템은 이제 열 관리 부품, 뭐 냉난방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드 쪽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 부품사들이 이런 이제 수주 이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울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거 보고 표는 제가 한번 따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근데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부품에 투자하신 분도 많겠지만 결국 핵심은 미국이거든요. 그죠? 앞으로는 미국이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9%. 중국은 30, 유럽은 17.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하고 유럽은 어느 정도 대중화되고 있어요. 벌써. 미국은 아직 멀었어요. 예. 그러니까 침투율이 낮다는 걸 나쁘게 보지 마세요. 침투율이 높을수록 먹을 게 없어요. 앞으로 조만간 중국은 50 넘어갑니다. 요새 막 중국 벌써 뭐 리튬 공급 가행이니 배터리 공급 가행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은 그래요. 왜냐면 벌써 대중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생산을 하니까. 예, 근데 미국이 무슨 공급 가행이다. 그걸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이제 9%인데 그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죠. 적어도 한 20%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대중화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뭐 전기차든 배터리든 이런 부품이든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성장할 여력이 있냐 없냐, 이게 승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좀 가늠하는 차표인데, 자동차 기업별 북미 전기차 생산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330만 대 정도가 이제 전기차 쪽에 26년도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GM이 조금 늦추긴 했지만 GM 포드가 상당히 많죠. 테슬라가 제일 많고요. 120만 대. 리비안, 현대 기아가 30만 대니까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현대 기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북미에만 330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북미 쪽에 진출한 기업은 그만큼 성장할 이제 룸이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미국 내 배터리 설치 예상 규모입니다. 예.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요새 뭐 전기차가 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성장하는 거죠. 오늘 제가 배터리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투자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를 본다면 뭐 자동차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동차가 되게 부족해요.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자동차 순 수출량 보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생산해서 수출을 해도 마이너스라는 얘기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미국 내수만 하게 해도. 다른 나라는 대부분 플러스고, 우리나라는 여기 수출하죠. 예. 209만 대 수출하고, 예. 일본은 364만 대. 이게 다 수출해요. 예. 생산을 한 다음에 내수 일부 판매하고 수출하는 거죠. 근데 유독 미국만 차가 부족한 거예요.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인데 미국이 1년에 한 10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1000만 대. 유럽이 1400만 대. 중국은 압도적입니다. 2700만 대예요.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죠. 예. 근데 미국은 이게 원래 보통 한 1100만 대 만들다가 800만 대까지 줄었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한 300만 대 이상 더 증가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현대차 조지아주 이번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이제 조감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HMG-MA고요. 6, 7조 정도 투자를 했고 연간 30만 대. 24년 10월에 가동합니다.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주주분들 참 힘드시죠. 이게 주가는 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면, 아니 돈은 잘 버는데 돈 잘 버는 걸 인정을 아예 안 해주니까요. 내연기관으로 본 거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가혹한 것 같긴 한데, 예,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죠. 뭐 전기차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내년입니다. 내년. 요 공장이 이제 완공되면 바뀌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배터리, 그리고 25년도에는 새로운 플랫폼 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EM이라는 플랫폼이 25년 11월에 나와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대차하고 여기에 아마 공급하는 쪽이 현대차 쪽에 SK랑 LG 엔솔이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멕시코도 뜨거워요. 우리가 멕시코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북미죠. 북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북미에도 많이 짓겠지만 이거 미국에도 멕시코에도 공장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테슬라 기가팩토리거든요. 25년도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멕시코가 글로벌 7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350만 대. 근데 멕시코의 특징은 만든 차가 다 대부분 미국으로 가요. 미국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를 딱 찝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공장 짓겠다.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 아시죠?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본사죠. 여기서 7시간 거리입니다. 멕시코에서 가깝죠. 차를 타고 7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공장 만들면 보조금 받아요. 똑같이 미국처럼. 인건비는 더 싸고. 근데 기아는 여기에 이미 멕시코 공장에 갖고 있죠. 기아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멕시코 공장 밸류체인인데, 이쪽에 보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성우하이텍, 뭐 서현이야, 이런 게 동원금속, 뭐 유라테크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같이 그쪽에 가 있고, 근데 이제 멕시코 공장이 만약에 이렇게 테슬라가 들어서고, 근데 현대 기아도 아마 이게 테슬라가 이게 멕시코 쪽에 공략을 하면 증설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좀 넘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북미에 진출한 기업들은 계속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북미 시장에 같이 간 기업들은 지금이야 뭐 자동차 뭐 수요 부진하다, 전기차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노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굉장히 어렵지만 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 가야 될 것은 북미고, 방향은 명확해요. 속도는 느려도. 그럼 그쪽에 진출해 있거나 동반해서 전동화 부품을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공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자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건 이제 현대 그 모비스 미국 공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여기 엘라바마, 조지아, 기아 쪽 서베너, 이게 전기차 신공장이거든요. 이쪽 조지아주,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존의 모듈, 배터리 시스템, 전동화 공장들이죠. 배터리 시스템 2공장, 파워, 요게 그 파워 이름이 뭐죠? 일렉트릭 제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맞아요. 파워 일렉트릭. 파워 일렉트릭. 영어로 일렉트릭 맞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현대모비스 미국 공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반 진출한 기업들 있죠. 요거는 이제 무조건 여기 다 전동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대차, 기아, 북미 밸류체인이에요. 현대차, 기아, 북미. 여기 알라바마주에 현대차 옛날 그 지금 공장 있죠. 내연기관. 그 다음 조지아 쪽에는 기아 공장이 있어요. 여기 아틀란타시 쪽에. 이쪽. 그래서 가까워요, 둘이 거리가. 그래서 여기 이미 진출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전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또 조지아 신공장에 또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참고로 평화전공은 PHA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옛날에 평화전공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HA로 제가 좀 바꿨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같이 지금 진출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현대차, 기아, 북미 밸류체인 한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 위주로 말씀드렸고, 주요 기업들하고요, 또 나머지 또 부품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기업도 공부해보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보고서도 많이 봤지만 이 기업들도 한번 미리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차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자동차가 요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수요 둔화우려. 돈은 잘 버는데
주가 회복까지는 좀 시간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미국 북미 얘기를 자꾸만 해드리는 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이건 거스를 수 없잖아요. 거기에 공장 짓고 가야 됩니다. 안 하면 도태되니까. 그 안에서 누가 수혜를 받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물론 자율주행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자율주행 파트 6 전장 부품 첫 번째, 주로 자동차 부품 또 북미 쪽 공장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일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한 번 더 함께 배우기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뭘까?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영상 하나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함께 배우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